네, 오늘은 세화고 1학년 2024년 2학기 말 수학화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경우의 수 쪽은 상 쪽에 수상 쪽에 공통수학 상 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수 위주로만 빠르게 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여기 1대1 함수 여기가 페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0이 있는데 0보다 큰 쪽은 모르겠지만 0보다 작은 쪽은 함수값이 여기 2까지 가게 되시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놈이 만약에 증가하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여기가 붙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y값이 남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도. 자, 그런데 지금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하고 5-a 곱해서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은 1, 2, 3, 4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a 값이 무조건 얼마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2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죠? 만약에 2보다 작은 값, 뭐 이렇게 돼버리시면 어떻게 되세요? x값 두 개가 선택한 y값이 같아지는 이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은 빼주시고 2, 3, 4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실수한 학생들이, 페이크에 속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번 합성함수 함수값의 반복성을 물어보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자, 빨리 한번 보시죠. F1은 3이 되고요. 합성해서 1은 얼마가 되고 2가 되시고, 합성해서 3번 합성한 거에 1은 다시 1이 되시고, 3, 2, 1이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3의 배수죠, 그죠? 맨 마지막 1로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3 값은 2고요. F 합성의 3 값은 다시 1이고요. 한 번 더 합성하시면 3이 되시고, 다시 그 다음은 2가 반복이 되시겠네요. 1810이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아마 1일 것 같은데요, 그죠? 3의 배수로 봤을 때 1이니까 이 값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었고요. 5번. 자, 역함수. 일단 우선 1,-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고요. y 꼴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y 꼴 x하고 접하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역함수까지 가실 이유가 없죠. y 꼴 x까지만 기울기 1인 접선이 요 거리만 구해줘서 2배만 해주시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함수는 주어져 있고 요 기울기가 1인 함수를 x 플러스 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k하고 루트 4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제곱을 내서 판별식 d가 제로다. 그거 때려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x에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5가 제로가 되세요. 판별식 4분의 d를 넣어보시면 4k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k네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y 꼴 x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는 y 꼴 x가 될 수밖에 없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상수값 차이에 구하시면 1인데 그거의 몇 배세요? 2배니까 약분하시면 정답은 2번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합답형 관계이신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1번에서 t값이 0보다 작으면 일단 대략 그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t값이 0보다 작으면 어쨌든 여기도 음수가 되시고 여기도 네, t값이 음수니까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근선이 양수 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t 이렇게 그려지실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봤더니 t값이 음수인 상태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어찌됐건 음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놈이 만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t값이 0하고 1 사이면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음수 쪽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는 분자가 여기가 0하고 1 사이 값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점근선은 마이너스 t고요. 그 다음에 음수이니까 이쪽으로 뭐 이렇게 나오나요? 뭐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일 때 여기 무리함수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인 이런 상황이 되시죠. 그러면 어쨌든 0,0에서 출발을 할 텐데 0,0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저 값이 음수니까 아마 이쪽으로 뭐 이렇게 날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t 값이 1보다 커지면 ht가 무조건 2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발레가 좀 쉽게 보일 것 같아요. t에다가 딱 5만 넣어봐도 아실 것 같아요. t에 5 넣는 순간 뭐가 되세요? gx가 그냥 0이 되십니다. 이게 gx가 그냥 0이 되십니다. 그러면 gx가 0이 된 상태에서 무리함수와 유리함수를 보더라도 x 플러스 5분의 4가 되시거든요. 그럼 얘 그려보시면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로하고 만나는 게 아예 안 생기죠. 이렇게 되면. 네, 디귿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7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시겠네요. 합성함수 그래프 구하는 거 요거 미리 좀 연습이 돼 있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를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수축을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략 그려 보시면 4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4까지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가 되시고 3이 되시고 여기 2가 되시고 그 다음에 1도 그려야 되겠구나. 여기 2가 되시고 여기 대립 1이 있다고 치시고요. 여기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가 있는 이런 형태가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요거 보고 요거 x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x가 어디부터?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갔다가 3에서부터 바뀌어서 4로 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갔습니까? 4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가 1로 갔다가 함수값이 여기까지 가서 얼마? 2까지 가시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죠. 일단은 바뀌는 시점이 3이었었잖아요. 네, 3까지, 그 다음에 4까지 그려주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x는 0부터 3까지 갔지만 4부터 1로 간 요런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1로 살짝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3까지 쭉 올라가는 요런 효과를 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합성함수니까. 그 다음에 x가 3부터 4까지 갔으면 x가 3부터 4까지면 1에서 1로 간 여기에서 요로 간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1만큼 살짝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는 다 그려졌고요. 이제 따라서 어느 부분 넓이? 요 부분 넓이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잠깐, 이게 지금 제가 그리다 보니 좀 막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요 출발점이 2잖아요. 그죠? 얘도 떨어졌을 때 2로 떨어지니까 이게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떼서 여기다 싹 붙여버리면 되겠는데 정답은 3번 8이 되겠습니다. 나름 뭐 계산은 좀 배려를 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8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를 두 개를 그려서 꺾어 올리고 하신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먼저 유리함수부터 보시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양수라고 한번 둬 볼게요. 그냥 양수라고 한번 둬 볼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유리함수가 어떻게 나오시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밑으로 그려지겠지만 밑으로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 보시니까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면 되니까 사실상 나머지는 그릴 이유가 없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점근선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점근선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고. 네, B라는 요 값만 중요해진 거죠. B라는 요 Y 점근선만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 무리함수를 그려 보셔야 되는데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겠죠. 시작점은 누구다? 0,a일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한 이쯤 되는 양수라고 볼게요. a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래프의 양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아마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꺾어 올렸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B를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양수라고. 근데 왜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했느냐? 물론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y = t라는 상수함수가 자, 이 그래프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합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 1개, 2개이다. 근데 자연수 t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아무래도 양수 쪽에서 바뀔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라고 했습니다. 2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7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A, B를 자연수라고 뒀네요. 뭐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었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자연수의 개수가 7개다라고 했습니다. 7개가 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든 설정을 하셔야겠죠. A가 누굴지, B가 누굴지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최소. 지금 요 값이 누가 된다? B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5라는 값이 중요한데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B 플러스 2분의 5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두 개의 정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정수가. 그러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여기에서 b부터 b 플러스 2분의 5까지 두 개가 나왔으니 이 아래쪽에 5개만 나와주면 7개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려면 b 값이 a, b 값이 가장 작을 때니까 b 값이 내려오다 b 값하고 a 값하고 같을 때까지 내려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값하고 b 값이 같다라고 보시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5개가 발생해야 되니까 5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물론 b 값이 더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가 밖에 안 생기는 건 a를 5로 통제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a를 5로 통제하면 이쪽에 2개가 생기니까 b 값은 더 커져도 상관이 없지만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a, b가 같다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문제를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 절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전반적인 거를. 여기 보시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일한 해를 뭐 3이라고 했는데요. 3이라고 했는데 여기 x자리에다가 m 집어넣으시면 2m-3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 F4가 얼마세요? F4 넣어보시면 5니까 H 그냥 5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H5는 누가 됩니까? 4A 플러스 3이거든요. 문맥만 적당히 이해하셔서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 11 정도라고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치는 상황에서 학생이 본 문제를 100% 이해하고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요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적당히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정역 치역을 쓰면서 풀기가 딱 쉽게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x에다가 만약에 0을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f0가 f0가 되시니까 f0는 무조건 누구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니까 0은 게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f1에서 함수값과 f-1의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호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함수, 1이라는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를 택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누구를 택해야 돼? 얘를 택해야 돼. 다시 말해서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 1은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넷, 다, 여, 일곱, 여덟. 처음에 8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2나 마이너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로 줄어듭니까? 6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3 또는 마이너스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2개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만 쪼로록 곱하시면 3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잘 만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요거는 이거 문제 오류가 났었던 문제거든요. 요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 요 문제하고 13번 문제. 13번 문제가 문제 오류가 좀 나던 문제고요. 12번 문제는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14번 문제가 좀 상당히 좀 피곤했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시간 내에 풀어는 학생이 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자, 일단 요거 표준형으로 먼저 돌려봅시다. 표준형으로 돌려보시면 y는 x-a분의 마이너스 ab 더하기 c 플러스 b. 잠깐만, x를 안 적었네요. 적은 거 맞네요. x-a분의 분자에는 상수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요렇게 고치긴 고쳤습니다. 근데 4분면을 몇 개 지나도록? 4개 지나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4분면을 4개 지나는데 먼저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만약에 점근선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y는 제로가 점근선이고 요렇게 점근선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몇 4분면 몇 개 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시면 4분면이 잠깐만 요러면은 3개까지도 가능하시네요. 이러면은요. 잠깐만 요게 아니라 점근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B 값이죠. 그죠? B 값이 이렇게 되시고 A 값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시면 지금 지나는 4분면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B 값이 이렇게 되시면 그래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4분면 몇 개 지나게 되십니까? 2, 4분면 지나고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요거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기 축 위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B는 양수인데 지금 X 점근선이 X는 제로라는 점근선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든 무조건 3개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바꿔서 축의 방정식이 y는 제로, 다시 말해서 얘가 점근선이 되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무조건 4분면 몇 개 지납니다. 3개의 4분면은 모두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은 A나 B가 여기 있는 A나 B가 얼마가 되시면 제로가 되시면 A가 제로가 되거나 B가 제로가 되기만 한다 그러면 무조건 3개의 4분면을 모두 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제로일 때 B 값으로 취할 수 있는 게 B하고 C는 근데 제로가 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겠죠. 그죠? 더군다나 A가 제로인 상황에서 B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B도 제로가 되지 않으셔야 되고 C도 제로가 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가능한 것이 1 곱하기 10개 곱하기 12개 120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A가 제로가 아니라면 당연히 뭐겠어요? B가 제로였겠죠. B가 제로인 상황에서 C는 제로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가 8개 곱하기 1개 곱하기 12개가 돼서 96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일단 요거 축의 방정식이 X축, Y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 총 몇 개다? 216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3개 4분면을 모두 지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축의 방정식을 품지 않고 있을 때 X축, Y축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1, 4분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경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일 때 상황은 똑같이 될 테니까 그죠? 1, 4분면일 때 3개 4분면 지나도록 하시는 거 만들어서 곱하기 4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이러면 몇 개 지나세요? 다 지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F0가 0보다 크시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시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지나죠. 이러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Y절편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0보다 크기만 하시면 돼요. 0이 되거나 0보다 크시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게 되니까. 되시겠죠? 그러니까 F0 여기다 넣어보시면 얼마가 되세요? F0 넣어보시면 A분의 C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시면
A가 0보다 클 때 몇 개 나오십니까? 4개 나오시고요. B가 0보다 큰 거 몇 개 나오시죠? 5개 나오시고. 그 다음에 C는요. C는 몇 개 나오세요?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현재 경우에 그래프가 요쪽하고 요쪽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C 값이 0보다 크셔야 되겠죠. 0보다 큰 거 몇 개 나옵니까? 7개가 되십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총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총 여기에서 140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빼야 될 게 생깁니다. 여기서 빼야 될 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거. 요 놈이 제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제로가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유리함수가 성립을 안 하니까. 얘가 유리함수가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제로가 되는 순간 누가 되세요? y는 b 이거밖에 안 되세요. 그죠? 이거 상수함수잖아요. 4분면 2개밖에 안 지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a, b가 c가 되는 거 이거를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다시 말해서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b 값이 우리가 양수로 잡았었죠. b 값은 1, 2, 3, 4, 5가 가능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b 값이 a 값이 그리고 c 값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죠, 그죠? 어차피 6을 벗어나지 않는 값일 테니까요. 뭐 c 값은 당연히 자동 결정이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2면 b 값이 1, 2, 3까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c 값 6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시면 1, 2 요것만 빼시면 되겠고 a가 마이너스 4가 되시면 얼마? 1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오십니까? 총 11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40가지에서 11가지를 빼셔서 몇 가지? 129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4분면이 아까 말했지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120 곱하기 4, 1, 2, 3, 4분면에서 다 각각 129개가 나오니까 얘하고 아까 구해놨던 216을 더해 주어서 총 73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기 아마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되시겠죠? 자,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16번 요거까지 하고 해설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를 좀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z에서 x로 함수라고 했는데 z에서 x라고 함수라고 했는데 z 함수가 누구세요? x에서 y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되시겠죠? 그죠? 그런데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n보다 작은 거 안에 루트 n보다 작은 거가 어찌됐건 1대1 함수로 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z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역의 원소가 개수가 20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치역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게 200까지 가야 되니까 현재 그러면 루트 씌운 이 값이 얼마를 넘어가셔야 돼요? 최소한 이게 200 지금 200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n값이 200 정도 근처를 넘어가야 되니까 14제곱이 196이고요. 15제곱이 225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200개가 되려면 n값이 대략 그러니까 196부터 100 값이 196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225 정도까지는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n값이 지금 14일 때 요때 196일 때를 한번을 생각을 해보시면 196이시면 지금 그러면 1대1 함수가 x에서 y로 1대1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치역이 1, 2, 3, 4 가서 14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치역이니까 196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5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0까지 갔어. 201부터 시작해서 14개니까 얼마? 213까지 가겠죠. 이렇게 되시면 치역의 자, 그러면 요 함수에서 요 집합에서 치역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200개가 된 상황이 되겠죠. 지금 요렇게 200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큰 원소가 누구세요? 지금 21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200이 가능해지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n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n값이 213이 되어주면 n값이 213이 되어주면 가장 작은 원소 200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얼마가 되시는 수 200을 품고 있는 숫자 대략 14제곱하고 15제곱 사이에서 그럼 14제곱 196 정도 이상인 놈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n값은 2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풀어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공부하셔서 함수 파트 기말고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